네, 여랑여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역전의 명수 이낙연 후보에게 누가 한 말인가요? 네, 부인 김숙희 씨의 말입니다. 이 사람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믿고 있습니다. 역전할 수 있을 거라고. 자, 저희가 대선 주자 가족들을 만나보는 인터뷰 진행을 할 텐데 첫 번째 순서로 만나본 거죠? 그렇습니다. 김 씨는 최근 3개월간 호남에서 봉사활동을 한 소감부터 밝혔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그냥 봉사하러 온 아줌마로 알고 그래서 뭐 아줌마 국 좀 더 주시오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오니까 알아봐 주시는 누가 계시고 호남에서 그 반응이 올라갔어요. 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호남 민심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은 2주 후에 첫 지역 경선이 열리는 충청을 찾았어요. 네, 맞습니다. 아동시설 등을 돌면서 봉사활동을 했고요. 또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남편 얘기가 시작됐는데요. 물론 처음에는 저는 반대한다 그랬어요. 근데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결심이 섰더라고요. 저희 남편에 대한 자랑, 제가 41년을 살아보니 참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저도 보고 있는데요. 이낙연 후보가 SNS를 통해서 부인과의 과거 에피소드를 웹툰 형식으로 공개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번에는요, 부인도 남편의 에피소드를 공개했습니다. 한 번은 외출 보고 이렇게 갈아입는데 그 옷은 새로 샀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전에 당신이랑 같이 가서 샀잖아요. 그랬더니 그래? 나는 당신을 항상 새롭게 보니까. 김 씨가 말한 남편의 장단점도 한번 들어보시죠. 예. 남편이 그 나이보다 훨씬 생각이 올드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불만이 없는데요. 단점은 저희 남편이 일을 좋아해요. 아래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아래 사람들한테는 좀 미안하죠. 그래서 제가 집밥을 많이 해드립니다. 네, 저는 에피소드 중에서 두 분이 어려운 신혼생활에 네. 대출을 해서 첫 집을 장만했던 순간 그게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좀 그렇습니다. 다른 가족분들도 많이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 자, 앞에서도 잠깐 다뤘는데요. 언론중재법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당의 강행 처리에 야당이 지금 거세게 반발하고 있죠. 예. 어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회에서 결정될 사안이라면서도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 입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여당에 힘을 싣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몇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번 언론중재법 처리에 네. 기자 출신이고 또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언론이 흑석동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을 때 대변인직을 내려놓으면서도 투기를 인정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죠.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의견 조율을 위한 이 안건 조정위에 야당 몫으로 참여했으면서도 여당 편을 들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 본인과 가족에 대한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던 대통령 민정수석 출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언론중재법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문제 삼았던 분들은 이번 법안에 아무래도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네. 민주당은 분위기가 뭐 여전히 문제 없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대기업도 뺐습니다. 뭘 언론체감 물리기 법이라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위공직자, 또 대기업 임원 등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지만 전직 고위공직자라면 가능하죠. 법이 다음 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문 대통령도 퇴임 후에 가짜뉴스라고 생각하는 보도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주의와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네, 지금도 이 생각에 변함이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묻고 싶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어랑야랑이었습니다.